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당장 해야 될 것은 재직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학생이라면은 재학증명서, 이거를 일단 빨리 발급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유치장에 있다면은 뭐 가족이나 배우자라도 빨리 그 서류를 뽑아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꼭 그 영장 담당 판사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최소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장 실질 심사와 일반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변호사가 대신해서 거의 다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장 실질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면 이제 영장 담당 판사님이 직접 면접하듯이 인터뷰를 해요, 피의자들을. 그래서 뭐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그리고 뭐 사실관계, 그 영장에 써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판사님이 궁금하신 거 또 물어보시고,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는지 얘기하라고 하고, 그렇게 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변호사한테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의견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실질 심사 가면은 의뢰인,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구속 사유를 항상 머리에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속 사유라는 거는 주거가 확실한지 여부랑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판사님이 의문스러워하지 않도록 말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개, 주거 부정이랑 내가 어디 딱 떨어지는데 계속 붙어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증거는 이미 경찰이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인멸할 증거도 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회사나 학교를 다니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가지고 뭐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거를 다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실물을 떼보면 알겠지만은 수사 중에 영장이 나오는 이유는 범죄 중대성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범죄 중대성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거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당연히 없어도 범죄 중대성만 가지고 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흔들려 버리는 순간에 판사님은 큰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딱 영장 실제 시작하자마자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2달 전에는 제주도에 살았는데 지금은 충청도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고 현재 하는 일은 뭐다 이렇게 하면 되지, 2달 전에 살았던 데랑 지금 사는 데가 달라버리면은 판사님이 생각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뭐 재직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이랑 뭐 재학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건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판사님이 그래도 안심을 하실 수 있게끔 말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인 의견서에 당연히 써서 내겠지만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법원에서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애초에 뭐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자영업합니다, 아니면 뭐 회사 다닙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몇 년부터 뭐 2005년부터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에서 10몇 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사냐고 할 때도 뭐 몇 년부터 뭐 10몇 년째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관계 같은 것도, 범죄 사실도 진짜 억울한 거 아니면 그냥 다 인정한다고 하고, 웬만하면. 왜냐면 자꾸 다투면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제 이건 변호사랑 좀 사전에 상담을 해서 정말 억울한 거가 뭔지, 이 정도는 인정해도 되는 게 뭔지를 잘 구분을 해서 그것도 또 말씀을 구분해서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했을 때도 반성할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으면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도 말씀을 드리고, 이미 피해 회복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말씀드리고, 뭐 만약에 부양해야 될 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던가,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노부모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전달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절대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빠짐없이 해야 되겠죠. 변호인 의견서에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 앞에서 똑부러지게 그거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까지 한 3, 4일 정도 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할 건 빨리 해야 돼요. 국선이랑 하실 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국선한테 전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선이랑 할 거면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 1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얘기를 전날 밤 8시에 반인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영장 사본 출력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도 다 읽어보고 딱 하루만 시간이 온전히 있어도 준비를 좀 해보겠는데, 그런 식으로 파투 굴러가면은 그날 제가 밤을 샜거든요. 근데 밤을 새도 욕심껏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건 빨리 해야지 최대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시간이 걸리냐면은 영장 사본을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장 사본을 봐야지 대비를 할 텐데 그거 출력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영장에 범죄 사실이 써 있을 텐데 그 범죄 사실을 보고 뭐 의뢰인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정말 억울한 게 뭐냐, 살짝 억울해도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판사님한테 이거는 정말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억울하다, 이거를 딱 나눠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도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영장을 법리 적용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것도 변호사가 좀 찬찬히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장이라는 거는 사실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세 가지인데 실무에서는 범죄 중대성이 결국에는 주요 변수예요. 그러면 그 범죄 중대성의 김을 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관계를 잘 발라내가지고 다툴 거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확실하고 화끈하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건 합의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하루 이틀은 있어야지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시간이 그래도 한 온전히 하루가 최소한 온전히 하루는 있어야 되고 한 2, 3일은 있어야지 찬찬히 해나갈 테니까 영장 실질이 들어오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확률상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멘탈을 부여잡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래도 피해자랑 빨리 영장 실질 심사 전에 빨리 합의를 한 사건은 그래도 다 기각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피해자가 되게 어린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법리 적용을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 동시에 지적을 했더니 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일단 최소한 꼭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일반 재판이랑 다르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가서 판사님한테 똑부러지게 그 구속 요건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범죄 중대성 때문에 어차피 영장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속 사유에 있어서만큼이라도 판사님이 조금 안심하실 수 있게끔 얘기를 똑부러지게 하자. 세 번째는 사선 변호사 선임할 거면 빨리 하자. 아니면 국선이랑 하든가. 할 거면은 빨리 해야지 의미 있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요 세 가지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영장 이제 실질심사 끝나면 한 대여섯 시간 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풀려 나오면 좋은데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치금이 없으면 안에서 아무것도 못 사요. 생필품도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장 실질이 잡혀 있으면은 그 배우자분이나 부모님한테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지인 등록을
한 다음에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 이 얘기를 미리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 없어가지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은 막상 아무튼 가능성은 80%니까 들어간 다음에 영치금 없으면 답답해서 막 미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